안녕하세요. 대한수의사의 정책국장 김동환 수의사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물론 AI를 통해서도 반려동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건강정보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내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수의사단체인 대한수의사회와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수의사단체인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함께 뱃과사전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의사 전문 언론 데일리벳의 대표이자 한국동물병원협회 세계소동물수의사회 대사를 맡고 계신 이학번 대표님과 함께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벳 이학범입니다. 현재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와사바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통 수의사라고 하면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 임상 수의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실제 임상에 계신 분들은 한 60% 정도 되고, 공직에 계시거나 산업이나 학계에도 계시고, 언론을 운영하시는 분은 대표님과 다른 기자님 한 분뿐인데, 졸업하신 후에 이 데일리벳 창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데일리벳을 창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데일리벳을 창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인터넷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출처를 알 수 없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보호자분들이 보고 공유하고 믿고 반려동물에게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수의사 출신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자라는 게 데일리벳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데일리벳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호자분 사이들에서도 특정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건강 정보를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실제 이런 거 사례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사례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일리벳을 창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SNS 채널도 더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되게 쉽게 생성이 되고 공유가 되고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AI는 이 잘못된 정보도 되게 그럴싸하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연구 결과라든지 논문 같은 걸 인용해서 대답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너무나 쉽게 공유가 되고 퍼져 나갑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경험담들이 마치 실제 진실인 양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 반려동물에게 이 영양제를 먹였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좋아졌어요. 처방 사료를 안 먹여도 됩니다. 일반 사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혹은 동물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반려동물이 나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인지도 알 수 없고, 실제 경험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이건 일부 사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부 사례를 전체적인 진실인 양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의 경우에도 AI는 이제 평균적인 정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 환자를 실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나이나 품종, 체중, 기저질환,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AI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 수의사가 직접 반려동물을 만나서 병력 천취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영상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는 등 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 그대로 AI가 제시한 정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질병 관리는 완전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다른 예우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가장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수의사 같은데, 수의사를 통한 정보 제공을 좀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인정한 반려동물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수의사가 유일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자격증이고요. 수의사는 국가에서 면허증을 발급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제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수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강조드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사들은 최신 연구 결과나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를 통한 정보가 가장 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채널 1위가 포털 사이트, 2위가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3위가 유튜브였고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한다라는 답은 2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양육 정보 채널을 물었을 때는 동물병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증된 전문가인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였는데요. 통계가 말해주듯이 보호자분들 역시 수의사를 신뢰는 하는데 실제로는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보호자들이 평소에는 동물병원을 신경 안 쓰다가 아이가 아플 때만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도 평소 동물병원을 꾸준히 좀 방문해 주십사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건강수명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건강수명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수명보다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려동물의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구충,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시행을 하면서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주치의라고 하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찾아가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또 생활 환경이나 과거 병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수의사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보다 반려동물의 정기 건강검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반려동물 이 15년이라는 짧은 수명 사이에 압축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질병이 더 빨리 발생하고 더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말을 하지 못하고요. 반려동물은 또 통증을 잘 숨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의 어떤 증상을 확인해서 이상해서 동물병원에 데려오면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요. 그럼 반려동물의 건강 수명이 높아지고 최종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실제 수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준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치면 한 6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반려동물이 7살이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대한수의사회가 한국동물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플랫폼 백과사전 첫 번째 영상인데 어떠셨을까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함께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함께하는 백과사전을 통해서 반려동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